수술비 8천만 원 거절한 형들, 집 담보 잡은 막내, 12억 통장 공개 후 벌어진 일이 충격입니다. 당신이라면 자식을 시험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오늘 밤 죽는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서울대병원 7층 복도입니다. 강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고 섭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말기 췌장암입니다. 이미 전이가 시작됐습니다. 6개월입니다. 민철은 65세입니다. 30년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새 아들을 껴안고 맹세했습니다. 아빠가 너희 엄마 목까지 살아줄게.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나가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영하 15도, 겨울에도 나갔습니다. 폭염이 내리쬐는 여름에도 나갔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갈라졌습니다. 허리는 디스크가 3군데나 왔습니다. 하지만 새 아들은 모두 대학을 보냈습니다. 큰아들 준혁은 삼성전자 과장입니다. 둘째 준석은 강남에서 일식당을 운영합니다. 막내 준호는 중견기업 대리입니다. 민철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인생은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음이 코앞입니다. 민철은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갑니다. 거울 속 자신이 보입니다. 주름투성이의 얼굴입니다. 백발이 성성합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나 이렇게 죽는구나. 민철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준혁아, 아빠다.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옵니다. 아빠, 지금 회의 중인데요.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할게요. 민철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병원에 있어. 병원. 어디 다치셨어요? 암이야. 말기래. 침묵이 흐릅니다. 3초입니다. 하지만 민철에게는 3시간처럼 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걱정은 들리지 않습니다. 췌장암이야.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럼 치료받으셔야죠. 수술은요? 해야 한다는데 돈이. 민철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준혁이 한숨을 쉽니다. 아빠 죄송한데 저 지금 진짜 상황이 안 좋아요. 승진 심사 기간이거든요. 이번에 떨어지면 끝이에요. 아들아, 아빠가. 그리고 수진이가 셋째 임신했어요. 돈 나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민철은 말문이 막힙니다. 일단 주말에 뵐게요. 그때 얘기해요. 전화가 끊깁니다. 민철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둘째에게 전화합니다. 준서가 아빠다. 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주문 들어갑니다. 초밥 3인분. 아빠, 지금 저녁 피크타임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암 판정받았어. 네. 암요? 준석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제게 전화하세요? 민철은 귀를 의심합니다. 뭐라고?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식당 대출 이자만 월 400만 원이에요. 아들아, 직원 월급에 재료비에 임대료에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준석이 거의 소리를 지릅니다. 형한테 전화하세요. 형이 대기업 다니잖아요. 나 형한테 전화했어. 그럼 막내한테 하세요.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알았다. 전화가 끊깁니다. 민철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을 자식만 보고 살았습니다. 겨울에 동상 걸려도 참았습니다. 여름에 열사병 와도 참았습니다. 밥을 굶어도 아이들은 배불렸습니다. 옷을 안 사도 아이들은 명품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입니다. 아들들은 전화 한 통이 귀찮습니다. 민철은 소리 없이 흐느낍니다.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막내에게 전화합니다. 마지막 희망입니다. 준호야. 아빠.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왜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아빠가 병원에 있어. 어디 편찮으세요? 지금 어느 병원이세요? 서울대병원이야. 지금 당장 갈게요. 몇 호실이세요?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7층 714호야. 20분이면 갑니다. 꼭 계세요. 전화가 끊깁니다. 민철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래, 준호가 있구나. 30분 후 준호가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어옵니다. 아빠. 그는 땀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뛰어온 모양입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꼭 껴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파요? 민철은 아들 품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준호야, 아빠 무서워. 준호가 아버지 등을 쓰다듬습니다. 무서워 마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찾으세요. 준호가 의사 상담실로 들어갑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이시죠? 췌장에 종양이 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미 간으로 전이됐습니다. 말기입니다. 선생님, 치료는요?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하지만 뭐요? 생존율이 20%입니다. 준호의 손이 떨립니다. 그래도 해야죠. 비용은 얼마예요? 수술비만 3천만 원입니다. 항암 치료까지 하면 8천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준호는 숨이 막힙니다. 준호의 연봉은 4천만 원입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축은 2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진행해 주세요. 보호자분 결정하신 거 맞으시죠? 네, 꼭 해주세요. 준호는 병실로 돌아옵니다. 민철이 불안한 눈으로 아들을 봅니다. 의사가 뭐래? 준호가 억지로 웃습니다. 수술하면 괜찮대요. 정말. 네,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준호는 아내 수진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나 심각한 얘기해야 돼.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떨려. 아버지가 말기암이야. 수진이 비명을 지릅니다. 뭐라고? 어떻게? 수술비가 8천만 원이야. 침묵이 흐릅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아야 할 것 같아. 수진이 한숨을 쉽니다. 그래야겠네. 다른 방법이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뭐가 미안해. 당연한 거지. 내일 은행 가자. 준호는 눈물을 흘립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날 준호는 형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형들 아버지 수술비 문제로 오늘 저녁 7시에 만나요. 카페에서 세 형제가 만납니다. 준호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버지 수술비가 8천만 원입니다. 우리 셋이서 나눠요. 준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럼 한 명당 2,600만 원씩. 준석이 고개를 젓습니다. 야, 나는 정말 안 돼. 준호가 형을 봅니다. 형 아버지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준석이 테이블을 칩니다. 나도 안다고. 근데 돈이 어딨어? 준혁이 팔짱을 낍니다. 나도 솔직히 힘들어. 셋째 낳는데 돈 엄청 들어. 준호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형들 정신 차려요. 아버지가 죽어가신다고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야, 우리도 알아. 근데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준석도 따라 일어섭니다. 미안하다. 나는 월 50만 원이 최선이야. 준혁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 정도밖에 못해. 준호가 소리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모으면 몇 년이 걸려요. 준혁이 차갑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해. 우린 못해. 두 형이 카페를 나갑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희끔희끔 봅니다. 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웁니다. 준호는 은행을 찾아갑니다. 대출 상담사가 서류를 검토합니다. 고객님 신용등급으로는 5천만 원이 한계입니다.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습니다. 여보, 5천만 원밖에 안 돼.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내 적금도 깨자. 1,500 있어. 그래도 1,500이 부족해. 수진이 생각합니다. 내 친정에 부탁해볼까? 준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장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데. 그럼 어떡해? 준호가 결심합니다. 내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게. 안 돼. 그럼 당신 회사에서 찍혀. 괜찮아. 아버지가 더 중요해. 다음날 준호는 인사팀에 갑니다. 대리님 퇴직금 중간정산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인사팀장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퇴직금은 1천만 원입니다. 준호는 그것마저 찾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립니다. 강대리 무슨 일 있나 봐. 퇴직금까지 찾았대. 빚이 있나? 준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침내 8천만 원을 마련합니다. 준호는 병원의 수술비를 납부합니다. 민철이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아들아, 이 돈 어떻게 마련했어? 준호가 웃습니다. 걱정 마세요. 은행에서 빌렸어요.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흡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는 편히 수술만 받으세요. 수술날이 다가옵니다. 준혁과 준석에게도 연락합니다. 형들 아버지 수술날입니다. 와주세요. 수술 당일입니다. 준호와 수진이 새벽부터 병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7시가 됩니다. 8시가 됩니다. 수술이 시작됩니다. 9시에 준혁이 나타납니다. 왔어? 준호가 차갑게 말합니다. 지금 왔어요? 수술 시작한 지 1시간 넘었는데. 준혁이 변명합니다. 미안,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10시에 준석이 나타납니다. 야, 미안, 늦었어. 준석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납니다. 형 술 마셨어요? 어제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식했어. 어쩔 수 없었어.
준호는 고개를 돌립니다. 8시간의 수술이 이어집니다. 준혁은 중간에 전화를 받으러 나갑니다. 30분 후에 돌아옵니다. 준석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습니다. 준호와 수진만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납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새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앞으로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누군가 24시간 곁에서 간병해야 합니다. 준혁이 시계를 봅니다. 아, 나 회사 가봐야 해. 준석도 일어섭니다. 나도 식당 열어야 돼. 두 형이 황급히 사라집니다. 준호는 허탈하게 웃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준호는 회사에 간병휴직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거절합니다. 대리님, 지금 프로젝트 한창인데 휴직은 곤란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연차 쓰시든지 반차 쓰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준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씻깁니다. 아침을 먹입니다. 그리고 회사로 달려갑니다. 점심시간에 다시 병원에 갑니다. 점심을 먹이고 다시 회사로 갑니다. 퇴근 후 병원으로 직행합니다. 저녁을 먹이고 밤 10시까지 곁에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11시입니다. 샤워하고 자면 12시입니다. 4시간 자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생활이 2주 동안 이어집니다. 준호의 얼굴은 해쓱해집니다. 체중이 5kg 빠집니다. 회사 상사가 준호를 부릅니다. 강대리, 요즘 일에 집중 안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 정신 차려. 준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준호는 형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형들 간병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준혁이 답장합니다. 미안, 나 진짜 바빠. 승진 심사 중이야. 준석도 답장합니다. 나도 힘들어. 식당 직원이 나가서 내가 주방까지 봐야 해. 준호는 핸드폰을 내던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어느 날 민철이 아들을 봅니다. 아들아, 너 많이 힘들지? 준호가 웃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마라. 얼굴이 다 말해준다. 준호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힘들어요. 민철이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형들한테 부탁해봐라. 부탁했어요. 다들 바빠요.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흡니다.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내가 고생이구나.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3주째 되는 날입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쓰러집니다. 동료들이 놀라 달려옵니다. 강대리, 정신 차려. 준호는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과로입니다. 의사가 진단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푹 쉬셔야 해요. 수진이 울면서 남편을 봅니다. 여보, 이러지 마. 나도 도울게. 수진도 회사를 다닙니다. 하지만 그녀도 자신의 일이 있습니다. 준호는 퇴원 후 다시 병원과 회사를 오갑니다. 어느 날 준혁이 병원에 들립니다. 아버지, 오늘 상태 어떠세요? 민철이 큰아들을 봅니다. 너 며칠 만에 오는 거니? 준혁이 민망해합니다. 죄송해요. 정말 바빠서. 민철이 차갑게 말합니다. 준호는 매일 와. 준혁이 고개를 숙입니다. 10분 후 준혁은 떠납니다. 준석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옵니다. 민철은 서서히 깨닫습니다. 누가 진짜 아들인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철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집니다.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놀랍니다. 환자분 회복이 아주 빠르네요. 기적입니다. 준호가 기뻐합니다. 아빠, 정말 잘하셨어요. 민철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어느 날 밤입니다. 병실에는 민철과 준호만 있습니다. 민철이 아들을 부릅니다. 준호야, 잠깐 앉아봐라. 준호가 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왜요, 아빠? 민철이 가방을 꺼내 뒤집니다. 낡은 통장 5개가 쏟아집니다. 준호가 놀랍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민철이 통장을 하나씩 펼칩니다. 첫 번째 통장 잔액 2억 3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통장 잔액 3억 1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 통장 잔액 2억 8천만 원입니다. 네 번째 통장 잔액 1억 9천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통장 잔액 2억 4천만 원입니다. 준호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빠, 이게 도대체? 민철이 조용히 말합니다. 합계 12억 5천만 원이야.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아빠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야. 준호의 손이 떨립니다. 12억이나 있으시면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철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준호야, 너 송철호 아저씨 기억나니? 내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시던 분이요. 그래, 철호가 20년 전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어. 준호가 귀를 기울입니다. 철호는 자식들에게 자랑했지. 내가 30억 있다고.
그래서요? 민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 준호가 긴장합니다. 큰아들이 찾아왔어. 사업자금 10억을 달라고. 철호는 줬어. 사업이 망했지. 준호가 주먹을 쥡니다. 둘째가 왔어. 투자 명목으로 7억을 가져갔어. 그것도 날렸지. 막내가 왔어. 집을 산다며 5억을 빌려갔어. 도박으로 다 잃었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결국 철호는 요양병원에 버려졌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지. 아빠. 철호가 죽기 전날 나를 불렀어.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흡니다. 민철아, 절대 재산을 미리 알리지 마. 자식들이 변해. 철호는 그렇게 죽었어. 외롭게. 준호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지. 죽을 때까지 숨기고 살겠다고.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세요? 민철이 아들을 똑바로 봅니다. 너를 시험하고 싶었어. 준호가 뒤로 물러납니다. 아니, 형들도 시험하고 싶었어. 준호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누가 돈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진심인지 알고 싶었어. 아빠, 그럼 저는. 민철이 아들의 손을 꽉 잡습니다. 넌 합격이야. 넌 돈이 없는 줄 알면서도 8천만 원을 마련했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집을 담보로 잡고 퇴직금까지 찾았어. 매일 나를 간병했고. 아빠, 형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 민철이 통장을 준호에게 건넵니다. 이제 나는 확신해. 내가 진짜 효자라는 걸. 준호가 통장을 거절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커요. 받아라. 이건 내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빠, 전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민철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걸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3일 후입니다. 병원 간호사 휴게실입니다. 나이 든 간호사가 수다를 떱니다. 아, 있잖아. 714호 환자 말이야. 응, 무슨 일인데? 그 할아버지 통장에 12억 있으시대. 젊은 간호사가 놀랍니다. 진짜? 어떻게 알아? 어제 막내 아들이랑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간호사에서 간병인으로 갑니다. 간병인에서 다른 환자 보호자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부로 새어나갑니다. 준혁의 아내 미선은 친구를 만납니다. 야, 너네 시아버지 돈 많으시대? 미선이 커피를 마시다 말고 쳐다봅니다. 무슨 소리야? 친구가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여기 맘카페 봐. 서울대병원 714호 환자 얘기 난리야. 미선이 화면을 봅니다. 정말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척하던 시아버지 알고 보니 12억 부자. 미선의 손이 떨립니다. 댓글이 1,000개가 넘습니다. 이런 시아버지 진짜 나쁘다. 며느리 고생시키면서. 맞아요. 미리 말해줬으면 계획을 세우지.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요. 돈 숨기고 계세요. 미선은 급히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지금 당장 와. 긴급 상황이야. 준혁이 회사에서 조퇴를 합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태블릿을 들이밉니다. 이거 봐. 준혁이 글을 읽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선이 소리칩니다. 아버님이 12억이 있으시대. 준혁이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말도 안 돼. 미선이 휴대폰을 더 보여줍니다. 여기 봐. 간호사가 직접 확인했대. 통장이 5개래.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럼 아버지가 우릴 속인 거야? 미선이 화를 냅니다. 당신 승진 떨어진 것도 다 이것 때문이야.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 못했잖아. 준혁도 화가 치밉니다. 맞아. 나 그것 때문에 프로젝트 망쳤어. 미선이 남편을 재촉합니다. 당장 아버님한테 가. 우리 목 달라고 해. 준혁은 둘째에게 전화합니다. 야, 준석아, 큰일 났어. 나도 알아. 방금 경희한테 들었어. 준석의 아내도 똑같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가야지. 우리도 받을 권리 있어. 맞아. 법적으로 상속권 있어. 두 형제는 계획을 짭니다. 일단 아버지한테 가서 사과하자. 그래, 그리고 슬쩍 돈 얘기를 꺼내는 거야. 만약 안 주시면? 준석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법적으로 받아내야지. 그날 저녁입니다. 준혁과 준석이 백화점에 들립니다. 비싼 과일 바구니를 삽니다. 고급 한우 세트도 삽니다. 준혁이 명품 넥타이도 삽니다. 준석이 고급 술도 삽니다. 두 사람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자, 가자. 표정 관리 잘해. 병원에 도착합니다. 714호 문 앞입니다. 두 사람은 심호흡을 합니다. 노크를 합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민철이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준호와 수진도 옆에 있습니다. 아버지,
준혁과 준석이 과장되게 인사합니다. 민철이 차갑게 쳐다봅니다. 너희 왜 왔어? 준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준석도 따라 무릎을 꿇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철이 코웃음을 칩니다.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준혁이 선물을 내밉니다. 아버지 드시라고 사왔어요. 준석도 한우를 내밉니다. 이것도요. 아버지 기력 회복에 좋대요. 민철이 받지 않습니다. 됐어. 가져가. 준혁이 당황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민철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너희 목적이 뭐야? 준석이 눈치를 봅니다. 목적이요? 그냥 문병 왔죠. 거짓말하지 마. 돈 때문에 왔잖아. 두 아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준호가 형들을 노려봅니다. 형들 어떻게 알았어요? 준혁이 동생을 쳐다봅니다. 그게 중요해? 아버지한테 12억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민철이 껄껄 웃습니다. 그래, 맞다. 나 12억 있어. 준석이 앞으로 기어갑니다. 그럼 저희한테도 나눠주셔야죠. 왜? 저희도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민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자식, 너희가 자식이었어? 준혁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법적으로 상속권 있어요. 민철이 서랍을 엽니다. 서류를 꺼냅니다. 이게 뭔지 아니? 준석이 서류를 낚아챕니다. 증여계약서입니다. 수증자는 강준호입니다. 증여액은 12억 5천만 원입니다. 공증 날짜는 일주일 전입니다. 준석이 소리칩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철이 웃습니다. 내 재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준혁이 서류를 빼서 읽습니다. 아버지, 이건 불공평해요. 불공평. 누가 불공평을 말해? 민철이 큰아들을 가리킵니다. 너, 내가 수술비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준혁이 입을 다뭅니다. 바빠서 못 온다고 했지. 승진 때문에. 그건. 민철이 둘째를 가리킵니다. 너는 술 마시고 와서 병실에서 잤지. 준석이 고개를 숙입니다. 준호는 집을 담보로 잡고 나를 살렸어. 민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매일 새벽에 와서 나를 씻겼어. 밥을 먹였어. 회사 끝나고 달려와서 밤 10시까지 곁에 있었어. 준혁과 준석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희는 뭐 했어?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다였잖아. 아버지, 저희도 바빴어요. 민철이 소리칩니다. 준호도 바빴어. 그런데 매일 왔어. 병실이 조용해집니다. 준혁과 준석은 변호사 사무실 찾아갑니다. 증여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합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공증까지 받으셨고요.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증여자가 정신이 온전했고 강요도 없었습니다. 준석이 책상을 칩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청구하는 겁니다. 준혁이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계산해보니 각자 1억 정도 될 겁니다. 준석이 실망합니다. 고작 1억요? 12억인데?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증여가 이미 완료됐고 막내분이 간병한 기여분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좌절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소송 비용만 1,000만 원입니다. 준혁은 아내와 싸웁니다. 당신 때문에 소송까지 하게 됐어. 미선이 맞받아칩니다. 내 탓이에요. 당신이 못난 탓이지. 아이들이 울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준혁은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실수가 계속됩니다. 부장이 준혁을 부릅니다. 김 과장, 대체 무슨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최하 등급 받았어요. 각오하세요. 준혁은 승진은커녕 좌천될 위기입니다. 준석의 식당도 무너집니다. 손님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직원들과도 자주 다툽니다. 결국 주방장이 그만둡니다. 대체 주방장을 구하지 못합니다. 식당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단골 손님들이 떠나갑니다. 매출이 반으로 줍니다. 준석은 술로 하루를 보냅니다. 아내 경희가 걱정합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이러다 식당 망해요. 준석이 술병을 집어 던집니다. 다 동생 때문이야. 경희가 한숨을 쉽니다. 동생 탓만 하지 말고 당신이 잘했어야죠. 뭐, 내가 뭘 안다고? 두 사람은 매일 싸웁니다. 이혼 얘기까지 나옵니다. 준혁은 밤마다 막내를 저주합니다. 준호, 그 새끼. 혼자 다 꿀꺽하고. 준석도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그 돈 받아내야 해. 두 형제는 SNS에 글을 올립니다. 막내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냉정합니다. 형들은 뭐 했나요? 돈 없을 때 도왔어야죠. 오히려 욕만 먹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 궁지에 몰립니다. 준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10억이 통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내 수진이 남편을 봅니다. 여보, 왜 그래? 잠을 못 자네. 준호가 한숨을 쉽니다. 형들 생각이 나서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형님들 자업자득이야. 알아. 근데 그 사람들도 내 형들이잖아. 수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없어. 준호는 창밖을 봅니다. 형들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 당신 때문이 아니야. 알아. 하지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진이 남편을 껴안습니다. 당신 마음 편한 대로 해. 준호는 결심합니다. 다음 날 준호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민철이 아들을 봅니다. 뭔데? 형들한테 돈 좀 나눠주고 싶어요. 민철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왜? 그 배은망덕한 놈들한테? 준호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빠, 제발요. 저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민철이 화를 냅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준호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 형들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건 자기들 자업자득이야. 준호가 바닥에 이마를 찢습니다. 제발요, 아빠. 저 그냥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민철은 아들을 뚫어지게 봅니다.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넌 정말 착하구나. 준호가 고개를 듭니다.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 준호가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제발 허락해주세요. 민철이 깊은 한숨을 쉽니다. 조건이 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형들이 진심으로 반성해야 해. 알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매주 나를 찾아와야 해. 당연하죠. 민철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다. 내 뜻대로 해라. 준호가 아버지를 껴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주말입니다. 준호는 형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형들, 제 집으로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준혁과 준석은 의아해합니다. 뭐 또 할 소리가 있대. 모르겠어. 일단 가보자. 두 사람은 준호의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준호와 수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형들. 세 형제가 거시에 앉습니다. 준호가 2개의 봉투를 꺼냅니다. 이게 뭐야? 준혁이 봉투를 받아 엽니다. 수표가 들어있습니다. 금액은 2억입니다. 준석도 자신의 봉투를 엽니다. 똑같이 2억입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돈이에요. 형들 몫이에요. 준혁이 벌떡 일어섭니다. 너 정말 우리한테 주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준석이 긴장합니다. 뭔데? 준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 아버지 병문안 가세요. 그게 다야? 네. 그리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모셔야 해요. 준혁이 눈물을 흘립니다. 준호야, 미안해. 형이 정말 잘못했어. 준석도 울먹입니다. 나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준호가 형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세 형제가 껴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준혁은 토요일마다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진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민철이 아들을 봅니다. 준혁이가 달라졌구나. 네, 달라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준석도 변했습니다. 식당에서 아버지 드실 음식을 직접 만들어 옵니다. 아버지, 제가 만든 건데 맛있어요. 민철이 한 입 먹습니다. 맛있다. 준석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철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철의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놀랍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어요. 기적입니다. 가족들이 기뻐하며 웁니다. 어느 일요일입니다. 민철이 세 아들을 모두 부릅니다. 다 모였구나. 네, 아버지. 민철이 세 아들을 돌아봅니다. 너희 요즘 많이 변한 것 같다. 준혁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준석도 따라합니다.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민철이 준호를 봅니다. 준호야, 내가 형들을 변하게 만들었구나. 준호가 쑥스럽게 웃습니다. 민철이 세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너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 세 아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진짜 가족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아버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준혁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준석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깨달았어요. 민철이 세 아들을 껴안습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세 아들도 아버지를 껴안습니다. 저희도 사랑해요, 아버지.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춥니다.
민철은 눈을 감고 미소 짓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아버지야. 준호가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아빠, 오래오래 사세요. 준혁과 준석도 함께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시련을 겪고 깨달음을 얻은 가족입니다. 민철은 행복합니다. 새 아들도 행복합니다.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어떤 모습입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계십니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